한인타운 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선거구 재조정이 오늘 LA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만 거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인타운 선거구는 향후 10년 동안 10지구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LA 지역의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LA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만 해도 모두 2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오미크론 변이가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도 지역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인타운 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선거구 재조정이 마침내 오늘 LA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 5개월 동안 한인타운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단일화 목소리를 내면서 수십 년 동안 4개 지역구로 갈라졌던 한인타운은 이제 10지구 한 곳에만 속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당초 8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해리스 도슨 시의원의 반대표가 예상됐는데 이럴 경우 최종 의결은 크리스마스 연휴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노표가 하나가 예상이 되어서 또 한 번 더 미뤄질 예정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이제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만 남아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이 확정된 것은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력이 수직적인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인 사회가 정치인들의 ATM이다. 그러니까 후원 금액만 중요시해서 돈만 거들어 간다라는 이러한 그 프레이즈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제 벗어나 한인타운이 진정한 한인 커뮤니티가 정치적 파워를 갖게 되었고요.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직접 실현함과 동시에 아시안 정치인이 관할하는 독립적인 지역구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치적 파워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한인타운을 이제 관여하는 시의원이 이제 다른 타인종 시의원이 아니라 아시안 또는 한인이 탄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이번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LA시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지역구가 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K2.5 수정안에 서명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번 선거구 단일화는 1992년 LA 폭동 이후 정치력 신장을 외쳤던 한인 사회가 일궈낸 역사적 쾌거입니다. 매 10년마다 번번이 무산됐던 단일화가 결국 이뤄지면서 LA 한인사회 정치력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10년 뒤에 지금의 선거구를 지켜내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안았습니다. 이어서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2년 4월 29일 LA 한인사회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LA 폭동이 발생한 날입니다. 흑인과 라티노는 한인 상점을 약탈했고 한인들은 이민 생활 평생을 일궈온 터전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인 사회는 한인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일 선거구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 전 그레이스유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알렉스 차 변호사, 데이빗 류 등 많은 한인들은 4개로 나눠진 한인타운 선거구는 말이 안 된다며 선거구 단일화를 외쳤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그렇게 10년 더 한인타운은 4개로 나눠진 선거구가 유지됩니다. 한동안 LA 한인타운은 정치인들의 ATM기라는 말을 듣고 혜택은 일부만 받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후 데이빗 류 LA 시의원 탄생과 존 리 시의원 당선으로 15명의 LA 시의원 중 2명의 한인 시의원이 LA 시의회에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한인 시의원 탄생이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벌써 30년 넘게 단일화 시켜달라고 부탁한 게 이 시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한인타운을 하나를 만들면서 한인타운을 대표할 수 있는 한인 한 명만 있어야지 2명, 3명 있는 건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선거구 단일화의 가장 큰 주역은 10지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공청회마다 수백 명의 한인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LA 한인타운 10지구 단일화를 외쳤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힘을 모으니까 지금의 시너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10지구 단일화는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의 도약대가 될 전망입니다. 10지구 전체 유권자는 15만여 명, 이 중 아시안 유권자는 45% 증가한 2만 6천여 명입니다. 이는 10지구 전체 유권자의 17.4%를 차지합니다. 한인 후보가 출마해도 아시안 표심을 기반으로 타인종 표를 받으면 승산이 높습니다. 한인 사회는 10년 후 단일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인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정치인을 꾸준히 키우는 일 또한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LA 지역의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LA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만 해도 2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LA 지역의 강도 사건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에 비해 강도 사건은 12.7% 줄어들었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만 200건이 발생하면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보고된 200건의 강도 사건의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가 아닌 장소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베벌리힐스 지역을 비롯해 토펜가 캐년, 그로브 등 백화점들에도 떼강도들이 많이 출몰해 지역 경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절도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LA 지역의 차량 절도는 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은 LA에서도 차량 절도가 가장 많은 지역 3위에 올라 타운 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일어난 차량 절도는 연간 2만 건이 넘어가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LA 지역에서는 모두 2만 1,709대의 차량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매일 55대의 차량이 사라지는 계산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4,150대와 비교해보면 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인타운을 보면 모두 614대가 도난됐는데 이는 하루 2대의 차량이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멜로즈 지역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그룹인 멜로즈 액션은 최근 지역 치안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펼쳐 27,000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이 모금액은 지역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베벌리힐스는 순찰 경관 5명과 민간 경비업체 인원 6명 등 모두 11명의 경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한 해 동안 LA 지역의 폭력 범죄는 6.3% 증가했으며 1,655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지난해 317건에서 이번 해에는 361건으로 늘어났으며 최근 2년 동안 일어난 살인사건을 합하면 전년 대비 49.2%가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가 오미크론 변이가 향후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라 CEO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CEO 카운슬 서밋 행사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이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증상은 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전염은 바이러스가 수십억 명의 몸에 들어갈 수 있고 결국 또 다른 변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라 CEO의 발언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 등 이전 바이러스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딴 발표로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 나온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불라 CEO는 오미크론 변이의 임상적 특성이 정확히 어떤지에 대해 올해 말까지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백신은 내년 3월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이 백신이 필요한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수출 증가로 무역 수지 적자가 팬데믹 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10월 상품과 서비스 등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671억 달러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17.6%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70억 달러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크게 개선된 것은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미국의 10월 수출은 2,236억 달러, 한 달 전보다 8.1%가 급증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2,907억 달러로 0.9%만 늘어났습니다. 수출과 수입 규모는 지난 4월 이후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상품 수출 증가는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미국산 상품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수출 증가는 4분기 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 회복 속도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난 탓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도 지역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23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 선거에 한해 영주권자와 노동 허가가 있는 비시민권자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제10선거구 민주당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이 후원하는 이 법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및 합법적 노동자, 그리고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시장과 감사관 및 시의원과 보로장 선출과 같은 로컬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는 이들 유권자들에게는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며 뉴욕시 선출직에만 투표할 수 있는 별도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이 조례안은 내달 9일 가결될 계획이라고 뉴욕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거의 8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이 법안에 따라 투표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는 62만 2천 명가량의 영주권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신은 이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나 시민권자인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법안은 시민권의 가치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일정을 잡은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겐 투표권이 있다며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시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얻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 취임 예정인 에릭 아담스 시장 당선자는 영주권자들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그는 시의회가 비시민권자들에게 과연 투표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내년도 예산은 707억 7,6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8.6%가 증가했는데 사업비 예산은 9.3%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차세대 인재 육성 사업과 동포사회 수건 해소, 동포사회 기록과 역사 보존 사업 관련 예산이 중점 반영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비 72억 원,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52억 5천만 원이 책정됐고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2억 5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글학교 운영비 등 일부 예산은 감액됐습니다. 한인 비영리단체 페이스가 한인들을 위한 주택 구입 교육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다양한 주택 지원금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8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수료증을 받으며 이후 관련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페이스는 내년 최대 19만 7천 달러의 다운 페이먼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토요일 열리며 온라인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12월 문화의 샘터 강좌로 한국의 전통 무용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강좌는 한울무용단의 윤하영 단장과 함께 우리 춤가락 한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궁중과 민속, 의식 무용으로 구분되는 한국 전통 무용을 이해하고 세계의 북을 이용하는 삼고무와 북을 메고 연주하는 진도 북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해 배우는 문화의 샘터 교양 강좌를 48회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강좌는 한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를 방문한 박경재 LA 총영사는 어제 현지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오찬 위로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회 82지회 소속 에드 하이만 회장을 비롯해 참전용사와 가족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고 윤태자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한국전 당시 2만 5천 명의 뉴멕시코 청년들이 참전했으며 195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665명의 사상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그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